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선을 타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이 터져주는 이런 어떤 모습, 결국에는 추세적으로 상방으로 해서 힘있게 움직여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관련주로 어, 부각되는 대장주 격이죠. 두산중공업이 다시 한번 랠리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적어도 한 이런 어떤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더 터져주어야 한다. 요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셀트리온 주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바닥권을 많이 찍었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저점을 들어올려주는 이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른 어떤 수출에 대한 부분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권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대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현대차는 저점을 찍고 다시 터닝해주는, 그래서 뭐 이번 달에는 좀 대형주 장세가 많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좀 저평가에 머물던 그런 어떤 기업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받으면서 랠리를 펼쳐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충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 되겠고, 자, 20주선 라인선에서의 트랙, 이러한 지그재그 트랙이 나타났죠. 이런 어떤 지그재그 트랙 이후에 재차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은 충분히 있겠고, 자, 일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눌러주는 이런 어떤 모습 이후에 거래량 터지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수직 상승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저점에서 반등,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재차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체권에서 형들아, 침체권에서의 이런 어떤 가격선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은 충분히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 LG전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뭐 좋은 재료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또 반등해 주는 그런 아, 뭐 일들은 결국에는 나와주겠죠. 자, 삼성전자가 이게 옆으로 꽃게도 아닌데 옆으로 계속적으로 행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일선, 5일선에 대한 부분, 저점에서 이런 어떤 행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서서히 또 다시 한번 들어올려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슈퍼사이클과 함께 주가가 강력한 모습, 5일선을 타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96,800원까지 슈팅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락세에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반등세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 삼성생명은 뭐 결국에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줘야 하는 순매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체권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카카오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 대한 부분 51선 라인선에서 결국에는
터닝하면서 저점을 찍고 터닝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저점을 찍고 터닝해주는 이런 어떤 부분이 나와주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고점 돌파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는 워낙에 참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시 조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기업은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58,060원일 때가 있었고요. 지금은 한 2배 가까운 근접하게 1,800원까지 이렇게 올라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고요. 다시 한번 5일선과 11선 다시 정배열로 다시 강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면은 충분히 있겠고, 자, K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T를 살펴보면 뭐 LG전자와 비슷하게 거의 뭐 계속적으로 거의 뭐 20년 넘게 하락했던 19만 9천 원 아니었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그런 어떤 기업인데 다시금 저점을 찍고 올라와 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참 코로나 이후에 주가에 있어서 바닥을 찍다가 다시금 긍정적으로 터닝해 주는 그런 어떤 기업들은 꼭 이렇게 나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기술적으로 보면 형들아, 이러한 그 저점에서 강력한 모습,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저점에서 이러한 장기 저항선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올라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돌파에 대한 부분, 다시 강한 돌파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적인 상황에서는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는 면은 충분히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자, 일봉상 살펴보면 5일선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보면 앞으로도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은 많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항상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 비관의 벽을 타고 오르지 않습니까? 역시나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강세장 마인드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이제는 뭐 이전에 외국인들이 수급에 있어서 매도를 하는 그런 어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선에서 보면 매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수매수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고, 뭐 별다른 악재에 대한 부분은 없고 시장에서 풀린 유동성의 힘, 그런 어떤 힘이 점차적으로 뭐 비트코인 쪽에서의 자금이 주시장으로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 기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좀 모아 가시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대세 상승기 때 캔들을 잘 볼까요? 캔들에 대한 부분 이때 막 900선 1000포인트 이런 가격선을 가리킬 때도 2000선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가격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중간중간마다 이런 눌림목, 뭐 10월 한 달 동안 계속 눌려줬던 이런 눌려줬던 상황이 있지만 이 비관론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더 모아가는 게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큼직하게 나와주는, 참 이러한 어떤 그래프를 참 읽어낸다는 게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도중마다의 그런 어떤 찬스는 있다. 찬스는 항상 위기 속에서 이렇게 엄연히 이렇게 나오기 마련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세게 나와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결국에는 뭐 대형주 가고 또 중소형주 가고 이렇게 교차
교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저점 찍고 다시 올라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게 해서 코스닥이 이 하나의 봉이 마이너스 0.17로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랠리를 펼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